자, 지금부터 지수로그 개념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로그 영상은 우리가 먼저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용어가 있는데,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말 그대로 거듭해서 제곱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a의 n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n제곱.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죠? 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a가 몇 개인 걸 나타내는 거다. n이라고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n을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a를 미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면 거듭 제곱근이 있는데 a의 n제곱근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뜻하는 거고, 그거를 기호로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x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에서도 봤듯이 제곱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해를 구한다라는 얘기고, 해는 x의 값을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 요런 걸 한번 비교해서 배웠을 겁니다. a의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a를 배웠을 겁니다. 자, a의 제곱근은 뭐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x제곱은 a가 되는 거고, 요 놈의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 배웠을 거고, 이 그냥 제곱근이라는 말은 영어로 루트랑 똑같고 근호라는 기호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루트 a라고 바로 정의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듯이 우리는 a의 제곱근은 x제곱을 한 게 a가 되는 x의 수를 찾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뭐가 체크를 하는 거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거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형태는 어떤 문제냐면요, 여기 볼게요. 짱티의 팁에 보면 그래프에서의 실근의 개수 밑에 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는 방법인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실수를 찾는 방법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이거부터 설명해 보면 요런 거죠.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어떤 식이 n차식이다. n차식 하면 이놈의 근은 총 n개가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 차수가 n차니까. 그러면 이 근에는 뭐랑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실근과 허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실근과 허근을 합쳐져 있는 게 총 개수가 n개인데, 우리는 x의 n제곱의 a꼴은 어떤 꼴이다? 실근이 어떤 형태가 나오면 어떤 기호에 따라서 어떤 부호에 따라서 몇 개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당구장 표시는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실근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한 개 있을 때, 자, 한 개 있을 때는 어느 축을 기준으로 보냐면 여러분, 그래프가 한 개 있다라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 저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의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치면, 우리는 여기서의 실근과 실근의 의미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실근이 되고요. 그거 x좌표가, 그 다음 개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래프를 두 개 그린다는 얘기는 x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주고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여기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 x좌표를 x1, 여기를 x2, 여기를 x3라고 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만나는 x좌표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실근이 될 거고요. 그것들의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를 도대체 왜 갑자기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xn 제곱이 a가 되는 꼴의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를 이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xn 제곱이라는 식을 y라고 두면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분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y는 xn 제곱을 그리면 되는 거고 y는 a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y는 a라는 건 상수함수 그래프고 y는 xn 제곱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n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는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로 보통 생각하라고요? y는 x 제곱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 형태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이 하나 있으면 축을 하나 잡아볼까요? 자, 축이 잡히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제곱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럼 x 4제곱도 똑같나요? 완전히 값이 똑같나요? 라고 하지만 폭이 점점점 좁아지겠죠. 왜? 값이 빨리 커지니까요. 그리고 n이 무슨 그래프일 때는 홀수 그래프일 때는 세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축 하나 그려놓고 y축을 하나 그리면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태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찾는 방법이니까 뭐가 포인트다 이제? 상수함수인 y는 a를 그려볼 겁니다. 자, 근데 y는 a를 그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여기는 뭐다? a가 양수인 부분.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다? x축을 이렇게 a가 0인 부분. 맞나요? 그 다음에 A가 0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A가 무슨 부분? 음수인 부분이 있겠죠. 자, 음수인 부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을 체크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A가 0일 때는 여기 하나만 만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오른쪽에도 세제곱의 그래프에서 선을 3개를 그어주면 a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 a가 0일 때,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3개를 그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의 실근은 무조건 몇 개씩 만든다? 각각이 다 하나씩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2차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그려놓고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려보면 2개 만나고 1개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실근의 개수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가 양수 0일 때는 1개, a가 음수일 때는 없고요. 자, 홀수일 때는 양수, 0, 음수든 다 몇 개 있다 반드시 1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볼까요? x 4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16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식은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실근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짝수고요. 16은 0보다 크니까 실근은 몇 개 갖고 있을 거다? 2개를 갖고 있겠죠. 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허근은 몇 개 갖고 있어야 한다? 근이 총 4개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허근이 2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넘어가보면 x제곱 마이너스 16이고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4 x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앞에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고요. 뒤에 거는 x 더하기 2i 그 다음 x 빼기 2i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허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몇 개가 나온다? 2개, 2개에서 총 4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인 근 혹은 실근을 찾을 때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 선생님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 문제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놨던 게 선생님 기억으로 작년 수능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에 조금 안 나오긴 했지만 또 내년 수능에도 잘 나오는 형태였고 내년 수능에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반드시 잡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 유형에 보면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어디서 갖고 왔냐면 수능 특강 문제에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하고 이해해 봅시다. 자, 대표 유형 보면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실수 x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다?
n이 n제곱권을 뜻하는데 여기 있는 값을 n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뜻할 때는 x, 그 다음 여기 x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실수 x의 n제곱이니까 우리는 뭐가 될 거다? x의 n제곱근이니까 우리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x가 되는 수.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요 값은 a의 n제곱을 x 형태라고 이렇게 적읍시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근 중 음수인 것을 a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a는 값이 얼마가 될 거다,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거는 뭐 중학교 거니까 금방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하가 뭐가 될 거다?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자, 한번 볼게요. f의 3a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x자리가 여기였죠, 여러분. 이걸 뜻하는 거겠죠. 몇 제곱에서? 세제곱을 해서 뭐가 되는 거? a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 자, 그럼 빨리 판단합시다. 여기 홀수고 여기는 음수니까 몇 개다? 실근은 1개. 맞죠? 홀수, 음수 부분. 그 다음 F4의 B니까 우리는 B가 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X의 4제곱은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보면 요 부분은 여기가 짝수, 요 부분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린 뭐가 될 거다? 요 부분은 짝수의 무슨 수? 음수가 될 거니까 짝수의 음수니까 0개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F의 5의 A 더하기 B는,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X5제곱은 A 더하기 B라고 적어 놓으면 A 더하기 B, 요거 더하기 요게 부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요렇게 음수가 되겠죠. 이 부분은 A 더하기 B 자리가. 이해됐나요? 음수니까 홀수고 음수니까 여기 몇 개? 1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6의 A 더하기 B니까요. 맞나요? 이건 AB, AB가 되겠죠. 이 부분은 뭐가 될 거다? X의 6제곱은 AB니까 AB는 이게 음수고 이게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무슨 수? 양수가 되겠죠. 이 부분은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 양수 몇 개?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 0, 1, 2가 돼서 총 답은 4가 된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부했던 대로 짝수 홀수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 양수 0,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지수법칙 및 성질인데요. 자, AB가 실수이고 MN이 실수일 때 우리는 지수들의 거듭제곱 형태의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단원의 전체적인 걸 알기 때문에 AB의 값이 실수이고 MN이 실수이다. 즉 지수 형태의 값들을 다 실수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교과서나 여러분들 자습서에서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지수들 있죠. A의 n제곱들, 이 m과 n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실제로 자연수 범위에서 먼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이 지수 범위의 형태를 늘렸을 때도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값들이 실수이고요. 계산을 많이 하는 부분도 실수 단원이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법칙들을 총 여기 내려다 보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13개 정도 되어 있네요. 13개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절대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수 형태, 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무엇을 해라? 지수를 더해주세요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형태의 지수가 곱해져 있고 하면은 두 개의 지수를 곱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밑에다 예를 바로 적어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밑이 똑같고 곱했으니까 3하고 5를 더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될 거다? 8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고, 요 밑에 예제는 2의 세제곱에 4제곱은 2의 12제곱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있다면 우리는 각각을 취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랑 3을 곱하면 이 성질이겠죠. 그래서 2의 6제곱, 왜? 가로로 되어 있죠. 그 다음 3의 세제곱은 우리가 뭐가 된다? 그대로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네 번째는 분수꼴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각각을 이렇게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예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2분의 3의 제곱에 4제곱을 하면 밑에도 4제곱 주고 위에도 3의 8제곱 준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를 뭐 한다?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지수들을 위에서부터 밑에 걸 빼는 거죠. 그래서 m이 n보다 크면 n 빼기 n은 양수니까 이런 모양을 쓰는 거고요. 여기가 1이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a의 n 빼기 n이 0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지수가 0이면 모든 값들은 항상 1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보면요 여러분 13번을 한번 갔다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a의 0제곱은 얼마인가요? 항상 1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볼게요. a의 지수가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그게 분수꼴 형태 여기에 짝대기로 바뀐다고 선생님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여기 짝대기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거를 분모에 적어 내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되돌아서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자,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나 라고 생각하면 요겁니다, 여러분. a에 원래 m에서 n을 뺐는데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왜? m이 더 크니까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어디가? 뒷부분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짝대기 꺼주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냥 무작정 뒤집어진 게 아니라 13번의 형태에 의해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6번은 여러분들 이 n의 값이 무슨 수일 때? 짝수일 때는 절대값 a로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는 그대로 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거죠.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어떻게 돼야 된다? 짝수 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절대값이라면 미안합니다. 절대값이 붙어야 되고 2가 된다는 얘기고, 홀수 뭐 5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음수도 양수도 그냥 그대로 떼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값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계산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홀수는 마이너스 취하면 홀수번 곱해도 홀수가 되죠. 그 형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7번은 볼게요. 6번과 뭐가 다르냐면 6번은 이 근호라는 형태 n제곱근 안에 n제곱이 들어갔지만 7번에는 여기 특이하게 가로가 되어 있죠. 그럼 가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위에서랑은 다르게 n이 짝수나 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값이다? a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떤 값을 넣어도 여기는 4제곱근의 a의 4제곱을 해도 그냥 a가 된다는 얘기고, 5제곱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몇 번 해도 5제곱에도 마이너스 2가 되더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m제곱근, n제곱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 요 n과 n을 곱해서 하나의 형태로
잡아준다라는 얘기고, 바깥에 뭐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는 MP라는 거는 약분할 수 있다는 거야. 값이. 이해됐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세제곱근에 여러분 루트 A를 적으면, 자,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루트를 적었는데, 루트라는 거는 이 윗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2예요, 여러분. 그래서 2, 3은 6이니까 6제곱근 A가 돼야 된다는 얘기.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6제곱근의 A의 제곱은 2랑 6이 약분되니까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의 A라고 답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8번도 활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일 때 x는 y의 a분의 b, y는 x의 b분의 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수들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x의 a제곱에서 y의 b제곱인데, x를 구하고 싶으면 y의 b제곱에 a분의 1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곱했다고 생각하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똑같이 y만 구하고 싶으면 y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xa의 b분의 1제곱 그러면 여기는 y만 남고요. 여기는 b분의 1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10번하고 11번은 선생님이 아직 여러분들 수요를 안 가르쳐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보여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적어 넣었습니다. 자, 여기 10번은 볼게요, 여러분. 루트가 계속 살아있죠. 자, 그랬을 때는 이 근호의 개수가 만약에 n개라면 여기는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주면 자, 이런 거예요. 루트 2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2, 여기 2, 여기 2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 2를 몇 번 곱하는 겁니까? 3번 곱하니까 2의 세제곱근에 2가 된다는 얘기고 맞나요? 그러면 얘는 2의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개념은 위에서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어디로 가보면 되냐면 여러분 14번을 보면 됩니다. 자, 14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여러분. 지수를 유리수꼴인 지수가 근호의 모양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주면 a의 3분의 2는 세제곱근의 a제곱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4제곱근의 a의 세제곱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어디로 간다? 이 지수의 분모 형태로 가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n이 이 분모 형태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올라가 보면 요 부분도 앞에가 뭐였죠, 여러분? 8이죠. 그럼 얘가 8분의 1인데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 2가 여기 2분의 1이 총 몇 번 곱했다? 3번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볼까요? 11번도 막 복잡하지만 요거는 수열의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생략해도 되고 나중에 수열을 공부하고 나면 이게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럼 루트 2의 루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산하면 루트 2의 루트에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 루트 2에 이거를 더하면 2의 2분의 3이니까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또 넘어오면 2의 2분의 1이고 얘는 2의 뭐가 될 거다? 4분의 1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것도 계산해보면 앞으로 하나씩 주면 2분의 1이고 2의 4분의 1이고 그 다음 2의 8분의 1이 되는 거죠. 지우개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이렇게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 ax제곱은 b의 y제곱은 원래 여러분 실제로는 이 k가 이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쓰는 거다? k를 쓰는 거지 실제로 무조건 k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ax제곱은 b의 y제곱 형태가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k라고 두고 어디에서 9번에서 썼던 성질로 x분의 1 제곱하면 a는 kx분의 1 제곱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b의 y제곱은 그 다음에 b는 y분의 1 제곱으로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로그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법칙이 총 몇 개가 있다? 선생님이 자주 쓰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는 13개 정도가 됩니다. 이 13개 정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수능에서 보통 계산 문제가 요즘 단순히 2점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3점짜리도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로그 계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들 계산할 때는 이 13개를 활용해서 선생님하고 했던 방법들, 아, 이때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 때는 저렇게 약분을 하는 거구나 했던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를 꼭 권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나와 있던 문제 3가지 풀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분의 1이 세제곱이고 곱하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부분은 그냥 홀수니까 약분 때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부분은 선생님이 세제곱근의 뭐라고 생각할까요? 2의 6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맞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2인데 자, 3이 약분해서 1이 됐다는 거는 루트가 남긴다는 게 아니라 루트까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답은 2의 제곱이니까 답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약분하거나 합칠 수 있거나 뭔가 계산할 수 있댔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부분은 분수꼴로 만든 게 제일 좋아요. 곱하기 2의 12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15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요거는 2의 20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빼기 15분의 1이 될 거고요. 요걸 통분하면 60분의 앞에 거는 3 더하기 5 빼기 4가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2의 60분의 8, 4니까 4가 될 거고 2의 15분의 1 되겠죠. 자, 그럼 요걸 정리하면 2의 15제곱근이고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요거를 이런 형태로 한번 구해보랍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힌트가 뭐다? n이 어디 갔죠? 여기 n에 2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는 여기서 답을 구하라고 한 형태가 2 이상의 두 자연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결론은 n과 n을 곱했을 때는 1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 m과 n이 모두 2 이상이므로 우리는 답이 가능성이 있는 게 m이 3이거나 n이 5이거나 반대로 m이 5이거나 n이 3인 경우니까 우리는 m 더하기 n은 얼마가 될 거다? 8이라는 답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둘 다 8이 될 거니까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지수 계산할 때는 선생님처럼 하나씩 천천히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빨라진다고 계산이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차분하게 하나씩 계산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봅시다. 안에 거 먼저 2의 1제곱 곱하기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2분의 3제곱이니까 안에 거 계산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2에 여기는 6분의 이렇게 되겠나요? 6 더하기 3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2분의 3제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2에 6분의 5에 2분의 3이 될 거고 요걸 정리하면 2에 얼마가 될 거다? 약분 4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4분의 5라는 분수값을 등장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 계산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법칙 13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개념 설명한 게 실수 xn 제곱은 a의 실근 찾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로그 영상이니까 로그 개념 영상 보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특강 때 계속 문제풀이를 활용할 테니, 문제풀이 할 거고, 영상으로 많이 개념 올려놓을 테니까 개념 여러 번 꼭 보시면서 익히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